국제캠퍼스 청소경비 노동자 노동조합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2월 17일 발표 예정이었던 마일리지 수강 신청 결과 사이트가 링크 접속을 통해 학교 공지 시간보다 일찍 열람됐습니다. 우리 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TFT는 학교 측의 예상 공개가 미흡한 점과 회의 기간이 짧은 점을 들어 등심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게시판에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백양로와 신경원과는 새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권과 접근성에서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YBS 뉴스의 진행을 맡게 된 권영석, 하유진입니다. 3월 둘째 주 YBS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16년 새해가 밝은 지 오래지만 우리 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은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과 낮은 임금 수준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금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써 봄이 온 것처럼 따스한 캠퍼스 이곳저곳에 여러 장의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올해 우리 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용역업체 간의 임금 협상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신촌 캠퍼스의 경우 민주노총 서경지부에, 국제캠퍼스는 여성노조 인천지부와 민주노총 인천지부에 각각 소속돼 있습니다. 현재 신촌 캠퍼스는 서경지부의 다른 대학 사업장들과 함께 용역업체들과의 집단 교섭을 시도하고 있고, 국제캠퍼스는 기숙사 담당 용역업체인 세안텍스와 임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임금 협상 과정 중 노동조합 측에선 지난 2012년 정부에서 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임단가로 설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 노임단가란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임금 기준으로 시급 약 8,209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용역업체에선 지금까지 시중 노임단가 대신 최저임금을 임금의 기준으로 정해 노동자들에게 기본급 월 120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시중 노임단가 수준으로의 임금 인상을, 용역업체 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의 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또 용역업체 측이 원청인 학교에 임금 협상과 관련된 책임을 넘기면서 노동자들은 학내 집회를 통해 학교에서 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조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국제캠퍼스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 3시 30분경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기숙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1차적으로는 기숙사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고, 그것 자체로도 정당하지만 동시에 이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의 상향 평준화를 이끌어내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긴 싸움을 시작한 청소경비 노동자들. 용역업체 및 학교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한 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금유선입니다. 수강 신청은 학생들의 한 학기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고작 링크 하나로 수강 신청 결과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단순한 설정 변경으로 학점을, 올해에는 수강 신청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과연 학생들이 내년에는 어떤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될까요? 윤영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일리지 수강 신청이 마무리된 2월 16일 오후 11시경 어느 과 단체 채팅방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글은 수강 신청 결과를 학교에서 공지한 시간보다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채팅방에 올라온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한 뒤 자신이 신청한 학점 번호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과목의 마일리지 신청 결과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여러 단과제 단체 채팅방에 이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는 학교에서 공지한 결과 발표 시간인 17일 오후 4시보다 약 17시간 앞선 시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링크 접속을 통해 학교의 정보를 열람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마일리지 수강 신청 기간 이전에 진행하는
모의 수강 신청의 참여율 독려를 위해 참여자에게만 결과를 보여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링크 접속을 통해 모두가 모의 수강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결국 모의 수강 신청의 참여율은 20%대에 그쳤습니다. 처음엔 좀 허탈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저는 좀 시간을 들여서 또 모의 수강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그 뚫린 거를 보니까 막상 내가 왜 굳이 이걸 시간 들여서 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좀 근본적인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015학년도 2학기 성적 열람 또한 영문호로 설정을 바꾼 뒤 링크를 입력하여 들어가면 학교에서 공지한 성적 발표 시간보다 2, 3일 정도 앞서 가능했습니다. 학생들이 링크 접속을 통해 학교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학생들의 불만과 불신은 커져가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대학교 학술정보원 학사지원팀 박상덕 팀장은 수강 변경 기간까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정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보안성. 직접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보안성 강화가 촉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YBS 뉴스 윤영채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대학교 등록금은 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동결됐습니다. 학교 등심의는 학생위원 전부가 퇴장해도 나머지 위원들이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는 구조라 학생들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비판이 들려옵니다. 학교는 들어주지 않는 등심의 학생위원들의 목소리를 류희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월 우리 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총 3회에 걸쳐 학교 측과 논의를 이어갔으나 2016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등심위의 학생위원들은 등심위가 등록금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며 등심위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생위원들은 그 이후로 학교 측의 정보 공개가 미흡하고 논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일전에 학생들이 요청한 2016학년도 본 예산안과 입학금 사용 내역 등의 자료는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제공받지 못했던 겁니다. 논의 기간에 관해선 학생들은 1년치 예산을 검토하는데도 회의 기간은 한 달 남짓이라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학생위원들은 동결된 등록금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는 대학에게 주어지는 국가장학금 100억 원가량이 삭감되기 때문입니다. 등심위 TFT는 이런 점을 들어 등심위는 애초부터 학교가 정해놓은 안을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우리 대학교 예산팀은 우리 대학교의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것보다 학생위원 비율이 높다라며 학교로서는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운영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등록금 TFT는 등심위의 구조적 문제를 학내에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다른 대학과 연대해 등심위의 변화를 요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은 그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나 사회 전반의 보조금이 전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부담의 50% 이상을 학생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법인이나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들에서 대학교육, 고등교육들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들이나 보조금들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학내에서만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학외에서도 목소리를 내려고 좀. YBS 뉴스 류희지입니다. 바로 갈게. 2월 마지막 주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SNS가 필리버스터 관련 게시물들로 뒤덮일 정도였죠. 우리 대학교 학생들도 이와 관련된 의견을 대자보를 통해 개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한 시점인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박태환 기자입니다. 2월 23일 저녁 7시 45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제로 필리버스터는 시작됐습니다.
이후 37명의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했고 192시간 25분이란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긴 채 3월 2일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필리버스터는 마무리됐습니다. 9일간의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우리 대학교 학생 네트워크 세연넷에는 이와 관련한 수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왔습니다. 필리버스터와 테러 방지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을 매도한다는 의견과 테러 방지법이 일반인 검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각종 SNS를 통해 이와 관련한 본인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학교에는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중앙도서관앞 게시판에는 이렇게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대자보가 일주일 넘게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 대자보를 내어놓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합시다.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내용이 주 골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이 가장 문제점인 거는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만든다는 것 같은데, 그럼 뭐라도 좀 바뀌어야겠죠, 이 테러 방지법이. 근데 바꾼다고 하면은 뭔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무섭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창하게 뭐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거. 또 지난 2일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대학생의 필리버스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다시 한번 붙었습니다. 수많은 논란들 속에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4월 13일에 열릴 제20대 총선은 어느덧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BS 뉴스 박태환입니다. 할까요? 예. 시작. 연세인 여러분은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연령이나 성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의 중요성은 커져가는 반면 학교 당국의 인식은 여전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장애 학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현장을 오세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긴 공사 끝에 완공한 백양로와 신경영관. 새로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학생들은 여전히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부터 백양관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는 보행 타일입니다. 이곳은 울퉁불퉁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학생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백양관 앞에서 중앙도서관까지의 비상차량 통행로가 제대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 장애 학생들은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려면 학술정보원 쪽으로 우회해서 가야 합니다. 백양로 지하에 마련된 출입구 중에선 오직 주차장 출입구에만 자동문이 설치돼 있어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을 위해 다른 곳에도 자동문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각장애 학생들도 이동에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영관에서 대강당, 학생회관으로 향하는 길엔 점자 보도블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백양로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진 신경영관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경영관 지하 1층에 있는 자동문의 스위치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힘듭니다. 장애 학생들은 신경영관의 문에도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양방향 모두 미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장애 학생들이 문을 여닫기 쉽지 않단 겁니다. 우리 학교에 한 100명 정도가 지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애 인권이 지켜지는 학교에서 공부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장애 인권을 조금 더 실현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장애 학생들에겐 불편한 곳이 많은 우리 대학교. 장애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동권부터 보장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YBS 뉴스 오세빈입니다. 2016학년도 1학기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와 처방약제비에 대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오는 31일까지 학생건강공제회에 별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 회비는 15,000원이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가입은 방문 또는 계좌 납부로 가능하며 학생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촌 캠퍼스의 경우 02-2123-3350 혹은 02-2123-3352로, 원주 캠퍼스의 경우 033-760-2682로 문의하면 됩니다. 2016학년도 1학기 추가 등록이 3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재학생, 모든 복학 신청자, 분납을 신청하지 않은 학기 초과자, 학자금 대출을 승인받은 자 및 학자금 대출 지급을 신청한 자입니다. 추가 등록 납부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입금 전용 계좌로 전액 입금하면 됩니다. 고지서 출력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키워드는 인공지능 알파고였습니다. 인간을 이기는 기계의 등장은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었죠. 한편 우리 대학교에선 또 다른 씁쓸한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신촌과 송도 캠퍼스로 오가는 버스기사님들이 학생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6개월도 견디지 못한다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신문기사로 등장했습니다. 또 특정과 술자리에 성추행과 폭행, 폭언 등의 부조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교수님의 폭언, 리더십 캠프의 성추행 2차 피해 논란 등이 학생 사회를 시끄럽게 했죠.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의 3차전이 끝난 후 그 자리에서 경기를 복귀하며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 우리의 실수를 되돌아보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앞에 드리워진 실수의 그늘을 인정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희 YBS 뉴스는 다음 주 더 정확하고 심도 깊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